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7일 새벽 문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정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제 나름대로 왜 이런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결정문이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쉽게 풀어서, 자, 구속 취소를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 25부죠. 그래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고,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받아들이는 게 구속 취소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근거는 이런 겁니다.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서류가 공수처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있던 시간이 10시간 30분이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33시간. 그래서 총 43시간 30분. 요렇게 이제 걸려 있다. 그런데 이걸 고려하면 체포한 날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거든요. 그때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이 이를 넘겼다. 그래서 넘긴 시간만큼은 불법 구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제가 25일 자정 얘기가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피고인한테 애매할 때는 유리하게 계산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다. 형사실무상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던 것이 관행이다. 그래서 영장심사의 사흘, 1월 17일, 18일, 19일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27일까지다. 그런데 실제 26일 오후 6시 52분에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할 수밖에 없는가, 석방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이제 법률적으로 해놨는데, 그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 실제 구속기소한 26일 오후 6시 52분 이 시간까지는 불법 구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구속 취소할 사유가 충분하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느니 어쩌니 공수처가 이제 아마 이런 난리를 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쐐기를 박는 결정 취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면서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규정에 없다고 그래서 그냥 어느 공수처나 이런 데서 서부지법하고 짰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서 밀어붙인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공권력이 밀어붙여서 구속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지금 이거는 1심 아닙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입니다.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기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유는 구속기간이 끝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날짜 계산 뭐 이런 건데 요새는 디지털로 해서 뭐 시간 단위 뭐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고요. 그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덜컥 구속부터 해놓는 것이 형사재판 진행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을 했으니까 이 통지를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가 석방지휘서 이거를 이제 서울구치소로 보낸다고 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겠죠. 아마 오늘 저녁에 석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을 이제 공수처가 재청구하겠다 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미 정치적으로 공수처의 기세는 다 꺾여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구속기간뿐만 아니고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이것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못할 거로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못하고 또 실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서부지법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못합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한다면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근데 중앙지법에 아까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쇼핑, 영장 쇼핑에 스모킹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그 어정쩡한 논리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공수처의 그 어떤 약간의 꼼수, 불법 이런 부분은 간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인상적으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의미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는 더 이상 이 수사에서 아마 수사에 개입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은닉죄 뭐 이런 걸로 처벌받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고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우리 법팀 4명은 여전히 인용을 고수하게 될 것이고 다른 4명 중에 적어도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탄핵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저의 그냥 예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취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뭐 언제 관계자 어쩌고 하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완전히 정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헌법재판소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이거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진짜 정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재도 쉽사리 결론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더라도 오히려 기각 쪽에 가까운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리고 설령 뭐 이런저런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정치적으로 공수처는 패배했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서 뭐 온갖 또 공방 뭐 이런 게 막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막 반전에 반전 또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큰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에도 일단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뭔가 서광이 비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